안녕하세요. 절세미녀 박솔세무사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얼굴 없는 세무사님 계신데요. 제가 대신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세무사 시험 후기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검색해보니까 61기 2차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벌써 61기입니다. 진짜 시간 빠르네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세시생분들 진짜 응원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세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나는 일단 세무사가 뭘까?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단순히 계산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각종 세금을 책임지고 절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사려고 해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플랜에 따라서 색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세금을 좀 적게 낼지, 그리고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부의 이전해야지, 그런 것도 증여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지, 또 내가 만약에 죽으면 상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살면서 세금이 다 따라오는데 아는 사람은 절세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걸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좀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세무사로서 제가 가지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세무사는 왜 시작했어? 일단은 사실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난 잘 몰랐어. 너무 솔직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사실 세무사가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전문직들보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는 경영학이나 이런 거 이수 학점이 필요해요. 근데 세무사는 학력이 안 필요했고 토익 점수만 있으면 됐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20대 때 사실 대학도 안 갔고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엄마한테 세무사 친구분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좀 되돌아보면 아버지가 은행원이셨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도 좀 셈이 빠르고 그런 것도 재밌긴 했는데 그런 게 한몫한 것도 같고. 그러면 세무사 공부하고 합격하면 뭐 하고 싶었어? 사실 나는 아까도 직업 잘 몰랐다 했잖아. 그래서 동기부여가 진짜 안 됐거든. 그래서 이 직업이 어떤가 많이 알아봤어.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만 다니려는 공부면 안 했을 텐데 사기업 갈 수도 있고 은행 PB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법학 배울 때 판례 배우잖아. 그때 그게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이거를 좀 발판을 삼아서 나중에 법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지금은 좀 돼보니까 사실 시간이 진짜 안 나거든요. 그리고 세법만으로도 실무가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욕심이 나도 좀 사는데 치여서 그런 거는 좀 없긴 한데 예전에는 그랬지. 솔은 수험 기간이 얼마나 돼? 저는 유예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딱 2년 정도예요. 되게 짧고 감사하게도 컴팩트하게 합격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말하기 애매한 게 사실 깔짝깔짝 이럴 때가 있잖아. 한두 달 정도 어떨까 공부해보고. 근데 그게 좀 길진 않았는데 20대 초반에도 그런 적이 있고, 근데 그 나이 때 공부하겠습니까? 나는 안 했거든. 그래서 중후반쯤에 제가 각 잡고 한 거는 딱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배수진 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험 기간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어? 나는 돈 못 버는 거. 사실 저는 대학 안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월세도 내가 내고 모든 게 다 내가 했는데 공부할 때는 집에서 좀 도와주고 이러잖아. 그런 게 엄청 부담됐어. 그래서 1차 볼 때까지도 아르바이트 하고 2차 볼 때도 되게 웃긴 게 공부해야 되는데 난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요가 자격증 따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플랜 B 다 세우고 직방 찾아보고, 그게 진짜 불안했던 것 같아.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대학 다니다가 오신 분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살다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게 엄청 불안했어. 나는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이제 독특한 케이스인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었거든. 근데 막상 합격해서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 레슬링 하다 오신 분, 중개사 하다 오신 분, 헬스 트레이너 하다 오신 분, 노무사 하다 오신 분. 그래서 겁먹고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돈이 없는 게 가장 불안했어. 이거 수험생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짧게나마 공부 팁 가보자. 1차 선택 과목이랑 추천 선생님 책 알려줘. 내가 사실 이렇게 정석대로 밟은 건 아니라 추천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나는 사실 그때 가장 유명한 학원에 있는 종합반을 인터넷 강의로 신청을 했어. 그게 좀 우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인강이냐 실강이냐부터 답이 없고, 그리고 본인한테 잘 맞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닐 수도 있고,
선생님도 그래. 나한테 잘 맞았는데 추천해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여러 명 들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뭐 많이 안 들어봤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1차 시험이 사실 뭐 회계 원리, 중급 회계, 뭐 객관식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어. 근데 내가 깔짝깔짝 되니까 매번 3개월 넘게 벼락치기를 하니까 객관식부터 들었어. 이게 되게 위험하긴 한 건데 되게 아이러니해. 이론 진짜 짧게 설명하고요. 문제만 풉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합격인 게 기적인 사람이라 뭐 추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노베이스로 문제풀이반부터 듣는 게 이해가 됐어? 아니 이해가 진짜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외웠어. 진짜 깊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외웠는데 2차 때 엄청 고생했어.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론 공부 다시 했거든. 근데 김기용 선생님이라고 회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 근데 분기하실 때 분필 색깔이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주시거든? 근데 그냥 그 색깔을 외웠던 것 같아. 그냥 여기는 이게 차단 대변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 그럼 다른 강의는 뭐 들었어? 노베이스로도 사실 합격을 만들어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내가 추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학원이 없어졌대. 근데 내가 들었던 강의는 회계는 김기동 선생님, 세법은 윤종, 정우성 선생님이고 재정학은 김판기 선생님, 행정소송법은 정인구 선생님 들었어. 곰순이는 그럼 1차 선택 과목 뭐였어? 나도 행소했어. 역시 행소가 짱입니다, 여러분. 세무사는 사실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민법, 상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택한 사람들이 있어, 간혹.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소법이 엄청 컴팩트하고요. 일단 법령이 엄청 없어, 사실. 외울 법령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든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선택한다 하는 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전략상 아니야. 왜냐면 1차 시험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객기 부리지 마시고요. 야기적인 거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행소법, 재정학 이런 거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세법이나 회계학에서는 과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갔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동차 합격한 내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는 반대야. 세법, 뭐 회계학 80점대고 다른 거를 오히려 좀 과락 면하는 거로 갔대. 그래서 그분이 더 빨랐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지금 와서는 기초를 좀 탄탄히 다지고 깊이 있는 공부법을 추천하는 편이야. 2차 준비. 짧게 추천하는 책 선생님 알려줘. 근데 내가 동차는 진짜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게 1차를 보고 3개월 만에 2차 시험을 봐. 근데 여기서 합격을 한다? 그러면 2, 3개월 만에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시행착오 한 번이라도 겪으면 그 시간이 너무 낭비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기초, 뭐 중급, 객관식 이런 커리큘럼 안 밟은 사람은 무조건 시행착오가 와. 근데 엄청 내공을 단단히 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은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 나 같은 사람은 2차 답안지 쓰는 것도 몰랐거든. 그래서 1차 때 뭐 과락 면에서 합격한다는 전략으로 가버리면 버리는 챕터도 많았고 2차 때는 또 법령 추가로 다 외워야 되지, 서술해야 되지, 그러니까 헤맬 거 아니야. 내가 만약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 달라지는 게 세법하고 암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판례 외우고 법령을 외우다 보면 그것도 부족한데 내가 버릴 챕터까지 다 가져간다? 그럴 거면 나는 어디 그냥 학원 가서 봄부터 준비하고 1년 6개월 안에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도 뭐 바꾸고 이런 거 없이 1차 때 그냥 원하는 거 잘 들으시고 맞는 선생님 찾아서 끝까지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 그럼 2차 공부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어? 난 진짜 이거 좀 웃긴 썰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기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원이나 독서실 다 닫혔어요. 아예 금지. 그래서 벼락치기 했다고 했잖아. 근데 동차는 사실 꿈도 안 꾸고 놀다가 한 12월쯤이 됐어. 그래서 유예 1기 종합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집에서 인강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다? 그래서 주말만 나갔지. 근데 그 잠깐이 있었어. 코로나 때문에 금지가 안 돼. 근데 이제 뒷자리에 좀 장수생이 앉아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내가 이제 그 학원에 주마다 시험 보는 게 있었는데 맨날 10점, 20점 막 보면 이렇게 공란으로 하니까 내가 갖고 왔어. 이게 저희 답안지인데요. 답안지를 이렇게 처음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로로 쭉 내가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가 봐. 그래서 그분이 나를 하루 불러가지고 따라오래. 그랬더니 뭐 회계학 1부 어떻게 하는지, 2부 어떻게 하는지, 뭐 세법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다 알려주고 적어줬어. 그리고 뭐 하루는 내 가방에 막 답안지 이게 막 3권씩 있는 거야. 그걸 몰래 사서 이렇게 앞에다 열심히 하라고 편지 써주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됐지.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랑 연락해? 어떻게 됐어? 이게 학원에 다쳤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다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 모닝콜까지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어. 근데 나중에 내가 근무세무사가 됐을 때 그분이 수습세무사로 지원을 하더라고. 뭐 이력서가 나한테 오잖아. 나 너무 놀랐어. 내가 더 빨리 붙었구나.
근데 이제 혹시 나중에는 좀 뵈면 감사하다고는 말씀드리려고. 솔은 근데 어떻게 합격한 것 같아? 나는 이건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수험생 여러분 진짜 작아지진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로봇처럼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이 뭐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오늘 막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진짜 자책을 너무 많이 했거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열심히 산 것 같아. 일단은 뭐가 됐든 죽기 살기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 내가 블로그를 쓴 적이 있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6시에 기상을 했고 7시면 독서실을 갔고 자전거 타면서 이제 독서실 다녔어. 근데 독서실이 그때 코로나니까 9시면 닫혔어. 지금 뭐 24시도 있지만. 그래서 진짜 일찍 일어나서 오히려 하루를 되게 빨리 시작한 것 같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막 참치김밥 하나 사가지고 법령 그때 막 달달달달 외우고 또 집에 갈 때는 자전거 타고 전화로 스터디하면서 이어폰 끼고 막 취득세 몇 조 막 외워보세요. 취득의 정의란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막 노래도 안 듣고 녹화를 한 게 있어. 그런 거 다 이어폰으로만 듣고 다니고. 운동도 사실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진짜 안 했어. 나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그 스타워치 많이 쓰잖아. 그래서 7시간 뭐 채우면 내 여기를 갔다 올 수 있다. 그리고 돌아오면 2-3시간 하면 10시간 채우네?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하고 단조롭고 그렇게 살았고 불안하고 만약 지금 돌아가면 진짜 다시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감사한 게 사실 디지털 디톡스가 되잖아. 그래서 좀 마음의 번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 그거는. 그럼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일단 합격하려면 난 단순함, 단순히 일상을 살아라 이런 말은 해주고 싶어. 그 하루하루가 쌓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에 모든 변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사실 밥 먹는 것도 저녁은 무조건 그냥 김밥. 그 시간까지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나를 만약에 불안하게 하거나 뭐 불쾌하게 하거나 신경 쓰는 그런 작은 것들 모든 관계를 그냥 단절을 시키고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 설령 그게 만약에 가족이야, 연인이야. 그래도 나는 그런 관계는 좀 단절을 시키고 신경을 안 쓰이는 관계만 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사실 무조건 안 만났어 그때는. 처음엔 그게 안 됐거든. 막 하나하나 신경 쓰이잖아. 근데 나는 가족 모임에도 딱 선포를 했어. 저는 이제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하고. 하루는 막 집 앞으로 아빠가 왔대. 막 밥 사주러 오셨대. 근데 나 공부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눈물이 막 또록또록 나는 거야. 거절했으니까 막 미안하고. 그래서 아빠는 괜찮다는데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셔야 됩니다. 나처럼 이렇게 남 신경 많이 쓰고 생각 많고 이런 사람은 더 해야 돼. 근데 막 수험생 때 이게 고민이고 힘들잖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 막 여자친구가 어째요? 남자친구가 어째요? 근데 공부에 도움이 돼? 안 되면 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솔은 하루가 어땠어? 나는 아침 6시 기상, 그리고 7시까지 독서실, 9시까지 그냥 독서실에 있고 뭐 12시엔 그냥 핸드폰 끄고 잤어. 내가 잠이 되게 들쭉날쭉하게 잤거든? 근데 핸드폰은 그냥 껐어. 그리고 독서실에도 안 가져갈 때도 많았고 근데 전화 스터디 해야 될 때면 거기 실장님이 있었어. 근데 실장님 저 전화 좀 맡아주세요 하고 이따가 몇 시에만 주세요 하고 그것도 다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했어. 근데 사장님한테 갑자기 감사하네. 내가 막 진짜 시험 가까우면 진짜 불안하잖아. 이게 맞나? 막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는 막 불안해서 다리도 떨리고 막 공황장애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럴 때 이제 실장님 저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고3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주를 매번 하셨어. 그래서 말벗도 그분이랑만 하고 되게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 단순하고. 되게 감사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험 당일엔 어땠어? 일단 나는 충분한 수면은 포기했어. 잠 많이 자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그럴 순 없었고. 잠 많이 잤어? 나도 걱정이 많았어. 다시 1차 볼 때는 혹시 내가 못 붙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2차 보고 나서는 실수한 것만 생각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네. 또 3차는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또 시험장을 가면 아침에 그 전투부대 있잖아. 그 찌든 사람들 막 추리닝 낭낭하게 입고 그런 수험생들 약간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도에 막 지나다니고 이럴 때는 불안하지. 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까. 시험지 받는다 생각하니까 진짜 떨린다. 근데 나는 입실 전까지는 남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랑 전화했어. 저는 크리스천인데요.
짧게 전화를 했어. 근데 그것도 방해될까봐 진짜 짧게 했는데 기도하신 내용을 카톡으로 공유를 해주셨다? 근데 되게 감사한 구절이 있었는데 내가 소리가 어떤 결과가 있든 그냥 그 과정에서 얻은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근데 그 문장을 보자마자 내가 그냥 마음이 다 놓였어. 내가 사실 실패가 어디 있겠어? 그냥 이 과정도 나는 성공 실패는 없고 그냥 합격 불합격인데 근데 그런 문장을 보니까 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내 친구 아버지거든. 아빠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시험 볼 때 붙은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되게 벼락치기고 막 다시 돌아가서 이론 공부하고 이랬댔잖아.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어. 그때 처음 그거를 네 과목을 다 써봤거든? 근데 파본 검사를 하잖아. 이게 내 실전이고 처음인 거지. 마지막에 그 파본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넘기면서 하나님 너무 날 사랑하는데 진짜 다 아는 문제 같은 거야.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진짜 럭키비키잖아 이러면서 생글생글 웃었어. 진짜 여유롭게 시험 본 것 같아. 나 그래서 붙을 것 같았어. 부럽다. 나는 합격 날까지 진짜 전혀 몰랐어. 근데 이게 또 사실 그 시험 날에는 진짜 괜찮았거든? 버림 파트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문제 사실 풀어보면은 791, 693 막 이렇게 0으로 안 떨어지는 답이 나와. 망했잖아. 근데 멈출 수 없잖아. 근데 시험장에선 괜찮았는데 합격까지 3개월이에요. 이 기간에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진짜 불안하고 우울하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막 틀린 문제만 계속 생각한 것 같아. 수험 기간 때 연애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너무 재밌다. 곰순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잘 만나면 좋지. 근데 나는 같은 수험생이면 괜찮은데 약간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면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인데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다면 연애는 당장 멈추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좀 무딘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더라. 실제로 나 같이 스터디했던 그분은 여자친구 회계사님 되셨고 지금 오빠 개업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잘 나가고 그래서 결혼도 내년쯤 할 것 같아. 그럼 솔은 연애했어? 나는 사실 연락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 그 친구 덕에 합격한 것 같아. 난 이러면 찬성. 이게 어느 정도의 연애면 합격을 하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 사실 핸드폰 안 썼다 그랬잖아. 그 친구도 안 썼어. 걔도 진짜 독한 친구야. 그리고 연애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충전을 핸드폰을 늘 5%만 하고 다녔어요. 돌아오면 전화하잖아. 5%가 남았으니까. 근데 나랑 듣는 강의가 달라. 그러면 오늘 뭐 이제 판례 뭐 나왔는데 요거 뭐 밑줄 그어라 이러면 내가 형광펜 막 이렇게 들고 와. 그래서 밑줄을 그어. 그러면 그게 또 끝나. 근데 그게 사실 애정이었던 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 엄청 순수했고. 그럼 막 싸우고 이러는 커플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진짜 빠른 이별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왜냐면 싸우고 나면 진짜 생각이 또 많아지잖아.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근데 문제 풀고 인강 봐야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솔은 그런 적 없었어? 나는 일단 그 친구랑은 5%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어. 진짜 웃기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전후에만 쌓인 것 같아. 뭐 연락을 못하니까 자기 전에 이제 잠깐 전화하는데 5%면 이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랑 막 판례 정리만 하거든? 근데 불편한 감정이 어느 순간 들 수 있잖아. 그거를 얘기를 한다? 그럼 전화가 또 끊겨. 그 다시 걸어. 그러면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말. 그러면 나는 24시간 있다가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다시는 뭐 싸우고 이럴 수가 없지.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 그 친구는 합격을 했고 우리 시험이 끝나자마자 회계사 준비를 다시 했어. 그래서 회계사도 하면서 잘 지내. 나는 이 정도의 뭐 애정, 뭐 썸, 뭐 이게 더 나아가면 연애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러면 감정 소모가 사실 동반하잖아. 그래서 나는 나 정도의 공부 메이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안 하는 거 추천합니다. 속 시끄러우면 공부 진짜 안 돼요. 아까 가족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새로운 인연 만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사 합격하고 어땠어? 일단은 세무사 합격하고 바로 수습을 막 구해야 돼. 근데 연봉이 너무 짜다. 진짜 그게 진짜 짜다. 맞아, 우리 업계가 이상하게 퇴직금, 상여, 포함제도 진짜 많아. 태포, 상포 이렇게 막 구하잖아. 내가 사실 개업을 생각한 것도 그거야. 나 처음에 실수령액이 237만 원이었거든? 너무 충격적이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년 차에 237만 원인데 사실 거기가 좀 낮기도 했어. 1년 차 때 우리 얼마 정도였지? 내가 알기로는 태포 4천만 원 많이 받고 한 3,500에서 800이었던 것 같아. 그럼 업무 강도는 어땠어?
내가 곰순이한테 한번 전화한 적 있어. 너무 속상해서 5월인가 주말 출근을 맨날 하고 9시에 한번 퇴근을 했다? 근데 대표 세무사님 전화 와가지고 나를 우습게 본다니 막 이랬던 기억나지? 나 진짜 충격적이었어. 저 업무 강도 헬입니다. 5월에는 집을 못 가지. 근데 나는 사실 세무사가 되려면 9시, 6시 이런 거 기대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꼰대가 되는 길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하반기 괜찮아, 뭐 널널해, 뭐 4월은 괜찮아 이래도 사실 아닙니다. 또 다른 요명이 기다리고 있고 업무 처리해야 되고 시즌에 뭐 밀어놨던 작업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업계 업무 강도 진짜 세고요. 그 시즌에는 처리할 때도 있어요. 집에 못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이 월급은 섭섭하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많아요. 곰순이는 어땠어? 나도 수습 때는 120만 원 받았거든. 그래서 주말에 나가고 5월달 빨간 날도 다 나가고 진짜 좀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좀 어깨 간행이 조금 좀 안 좋아요. 지금은 최저임금도 많이 맞춰주고 있대. 근데 여튼 그래서 세무사님들 되셔도 사실 시험이 끝나도 그렇게 꽃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이런 것도 한번 촬영해봐야겠다. 마지막으로 손 후기 요약.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끝은 있습니다. 누구는 나보다 빨리 붙었네, 누구는 나보다 공부력이 적었는데 얘만 붙었네 할 수도 있어요. 많이 비교되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긴 인생을 두고 남들보다 뭐 3년, 5년 뒤처진다고 해도 나는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은 진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 거 알거든요. 저도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손발 떨리고 우울하고 막 눈물도 나고 앉아있는 거 힘들고 막 살 진짜 쪽쪽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좀 다독이고 평온해지시고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순간이 뭐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지만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든 열심히 사는 내 모습 그리고 그거를 좀 만족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과정이 그 하루하루가 잘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해 주실 거나 수험 뭐 고민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 성심성의껏 저의 과거까지 다 떠올리면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나아가고 탐구하고 모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곰순이도 한마디 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고 수험 기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무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했던 게 합격 이후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자신의 미래니까 잘 고민해보고 시작하고 이미 시작했다면 빠른 시기에 합격해봅시다. 이상 세무사들의 수험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뭐 세무 상담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